권은 중국 고대로부터 전한 시대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간략하게 한 권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삼황, 오제하은 주춘추 전국 통일진나라 전한신나라 후한. 중국 문명의 개조 대시 황제. 중국의 역사는 삼황 오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삼황은 복귀시, 여화시, 신농시, 혹은 천황시, 지황시, 인황시로 기록되어 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삼황의 시대는 잘라버리고 오제본기로부터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오제란 황제, 전욱, 제곡, 제요, 제순을 말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5-6천년 전에 중국 대지에는 동쪽의 이족, 서쪽의 강족, 남쪽의 묘족, 북쪽의 적족들이 각기 살고 있었다. 동쪽의 이족에는 치우라는 두령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안개를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 제후들의 맹주격인 염제 신농씨는 힘이 미약하여 이를 평정하지 못하여 백성들의 괴로움이 극에 달했다. 이에 유웅국의 임금 소전의 아들, 황제 헌원은 처음으로 창과 방패를 만들어 제후들을 정벌하니 제후들이 그에게 모여들었다. 맹주의 자리를 도로 찾기 위해 염제 신농씨는 황제와의 대결에서 패하여 황제가 승리하고 황제를 따르는 연합군은 치우와도 결전을 벌여 치우를 죽이고 중원의 천자가 된다. 황제의 시대가 지나자 중국의 역사는 원시적 시족 공동체가 무너지고 노예제가 싹트기 시작하여 계습사회로 이행한다. 황제가 죽은 후 요임금이 천자가 되어 나라 이름을 당이라고 했고 순임금이 요임금의 뒤를 이어 천자가 되고 나라 이름을 우라 했다. 순임금을 이어 우가 천자가 되고 이때부터 하왕조가 시작된다. 하왕조의 시작. 우임금, 순임금의 뒤를 이어 세습왕조인 하왕조가 우에 의해서 성립된다. 원래 우임금도 제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기 신하 가운데 이기라는 사람에게 천하를 넘겨주었으나 우임금이 죽고 3년상을 마치자 이근 우임금의 아들인 계에게 제위를 물려주고 기산에 숨어버린다. 이렇게 우임금의 다음으로 아들 계가 제위에 올랐다. 하왕조는 400여 년에 걸쳐 중국에 군림하였다. 하왕조 마지막 왕 걸은 유시씨의 소국으로부터 말이라는 여자를 진상품으로 받고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말희가 얘기한 내용에 따라 주지육님을 짓고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걸왕은 악영무도하고 탐욕스러웠는데 그가 말희를 만난 후 그는 말희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다. 말희는 그에게 궁궐을 다시 짓게 하고 궁궐이 완성되자 눈부실 만큼 화려한 옥을 입은 3천 궁녀들에게 춤을 추게 하며 산해진미를 차려놓고 잔치를 계속했다. 그러다 실증이 난 말희는 일일이 3,000명의 여인들에게 음식과 술을 나눠주기 지루하니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로 숲을 만들어 춤추며 돌아가다가 못에 술을 마시고 고기숲에서 안주를 뜯어먹도록 함이 좋겠다고 걸왕에게 말한다. 그렇게 걸왕의 주지육림 공사가 시작된다. 공사가 완료되고 걸왕과 말희는 배에 올라타 연못 둘레에서 춤추는 미녀들의 원색의 출렁임과 울리는 북고리를 신호로 무희들이 연못가로 모여들어 술을 마시고 북소리에 따라 안주를 먹는 모습을 매일처럼 바라보며 잔치를 벌였다. 국력이 점차 쇠력해지는 하나라를 무너뜨린 인물은 탕왕이었다. 그는 덕이 많은 군장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위, 고, 고노 등 세 나라 제후들의 협력까지 얻어 차차 국력을 확장하며 재상 이윤도 탕왕의 편에 서면서 400여 년을 지속한 하왕조는 막을 내린다. 은왕조 시대. 덕이 높았던 탕은 명재상 이윤의 협력으로 걸왕을 몰아내고 천하만민에 축복하는 가운데 천자에 올랐다. 이렇게 탕왕에 의해 하나라가 멸망하고 은왕조가 시작된다. 탕왕이 세운 왕조의 이름은 상이었으나 반경이 은허로 도읍을 옮긴 이후는 은이라고 부른다. 은의 30대 주왕대의 은은 망하게 된다. 은나라의 주왕은 달기라는 여자를 전리품으로 얻고 그녀에게 빠져 국사를 멀리한다. 달기 역시 주지육림의 문란함을 원했고 은나라는 기울기 시작한다. 주왕조의 시작. 주왕조의 시조는 요순선양 시대.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정치를 가르치던 시기에 농업 담당 장관이었던 후직이다.
후직의 11대손 고공단보 때에 이르러 수도를 기간으로 옮기고 국명을 주라고 정하면서 제후국의 기틀을 갖추었다. 주나라는 문왕 때 태공망, 강태공, 을 영입하고 점차 강대국으로 성장한다. 문왕의 아들 무왕 때의 은나라를 정복하고 주나라가 중원의 중심이 된다. 주문공은 은을 정복한 후 논공행상으로 신하들에게 영토를 나눠주고 제후국으로 삼는다. 이렇게 주왕조는 봉건 국가로 출발하여 춘추 전국 시대의 배경을 만든다. 주나라는 제13대 평왕이 낙양으로 도읍을 옮긴 이후부터를 동주시대라고 하고 동주시대를 다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눈다. 춘추시대에 들어서면서 주나라 왕실의 세력이 점점 약해져 천자로서의 위력이 없어지고 대신 강력한 제후들이 서로 패권을 다투게 되었다. 주나라 초기에 1천여 국이나 되던 제후의 수가 120여 국으로 줄어들었다가 마침내는 큰 나라로 병탄되어 10여 개 국으로 압축되었다. 이 가운데 패권을 잡은 제후를 춘추오패라고 하는데 제환공, 진문공, 초장왕, 오함력, 월구천이 그들이다. 춘추 시대의 첫 번째 패자는 제나라 환공이었다. 제나라는 주나라 창건의 1등 공신 태공망 여상, 강태공, 이 봉해진 나라로 태공망으로부터 370년이 지난 후에 패자가 되었다. 태공망으로부터 13대째인 희공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다. 큰아들 제아, 둘째가 규, 셋째가 소백이었다. 큰아들 제아는 태자로 봉해져 왕위는 제아가 이어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제아는 자기의 누나인 문강과 근친상 간의 관계에 있었다. 이를 아는 소백은 이 일을 포수가에게 알리고 이 비밀은 둘만 알게 된다. 제아는 희공이 죽고 왕이 되는데 이가 양공이다. 큰형이 왕이 되자 생명의 위협을 소백은 포수가와 함께 거로 망명하고 규는 관중과 함께 노로 망명한다. 제나라 양공은 사촌 동생 무지의 반란으로 암살되고 무지가 왕이 되나 민심을 얻지 못한 무지도 수개월 후에 살해되어 제나라의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된다. 이때 제나라로 먼저 들어온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라 소백과 규는 경쟁하여 제나라로 들어오게 되는데 매복해서 소백에게 화살을 쏴 죽이려던 관중은 그를 활로 쏴 죽인 것으로 알고 느긋하게 제나라로 들어오는데 활에 맞는 줄 알았던 소백이 사실 허리띠에 쇠고리에 맞아 목숨을 건진 소백이 제나라에 먼저 들어와 왕이 된다. 소백은 자신을 죽이려던 관중을 친구인 포수가의 추천에 따라 재상으로 임명한다. 관중과 포수가의 힘을 얻은 소백은 왕으로 즉위하니 그가 환공이다. 그의 시대에 제나라는 힘이 강대해져 맹주가 되어 환공 35년, 기원전 651년, 여름 제후들을 규구에 모아 회맹하였다. 이때가 환공이 패자로서의 절정기였다. 회맹이란 제후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회의에 붙여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대로 시행할 것을 맹약한다는 뜻이다. 이 규구의 회맹이 있던 바로 그 해 가을에도 제후들을 다시 규구에 모아 회맹을 가졌는데 이때 환공은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다. 환공이 죽자 아침 해가 하늘에 떠오르듯 뻗어만 가던 제나라 세력도 후계자 문제를 둘러싼 내분에 휘말려 점점 그 세력을 잃어간다. 첫 번째 패자 환공이 죽고 진해 문공이 다음 패자로 출현하기 이전까지의 시기에 송해 양공이 준패자로 잠시 모습을 나타낸다. 송해 양공은 제나라와의 유대관계로 인해서 제나라 후계자 문제에 개입하고 있었다. 송양공은 제나라의 태자 소를 맡고 있었는데 환공의 후계자로 소를 제환공의 후계자로 옹립하여 했으나 무괴가 후계자가 되어 왕이 되어 소는 다시 송으로 망명해 오게 되자 안타까운 송양공은 제후들을 모아 규구의 맹약을 깨뜨린 제나라의 태자 소를 돌려보낸다는 구실로 제나라를 공격한다. 제나라 사람들은 침공해 온 군대들과는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즉위한 무괴를 죽이고 만다. 무괴가 살해되자 태자 소가 자동적으로 즉위할 것으로 생각한 송양공은 연합군을 이끌고 귀국하는데 후계자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내 공자가 분쟁을 일으켜 소는 다시 송으로 망명하게 되었다. 송양공은 다시 군사를 일으켜 제나라를 공격하고 내 공자를 격파한 후 소를 즉위시키는데 그가 바로 제효공이다. 이렇게 제후들을 이끌고 제나라의 후계가 전쟁에 개입해 성공을 거둔 송양공은 천하의 패자가 되려는 야망을 꿈꾼다.
그런데 국력이 강하지 않았던 송나라는 가을에 회맹에서 초나라의 포로가 되어 그해 12월까지 잡혀 있다 풀려났다. 풀려난 양공은 초나라의 복수심이 불타는데 이때 초나라에 항복한 정나라를 공격한다. 정나라를 공격하면 반드시 초나라가 공격할 것이므로 대신들은 반대하지만 양공은 정나라 공격을 감행하고 결국 초나라와 전쟁을 하게 된다. 초나라는 군사력이 워낙 강대하여 송나라가 정면으로 대결했다가는 승산이 없었다. 이 점을 간파한 송나라는 홍수를 사이에 두고 대진하였다. 그런데 먼저 강을 건너는 편이 불리하게 되어 있었다. 강을 건너는 사이에 저격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초나라는 많은 병력을 믿고 먼저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데 송나라의 모기는 강을 건너는 초군을 공격하자고 하자 양공은 이를 반대한다. 상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하는 것은 어진 사람이 취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결국 초군이 강을 다 건너고 대오를 정비하자 양공은 공격을 명령하고 이 전투에서 송나라는 대패하여 양공도 부상을 입고 다음 해 세상을 떠난다. 쓸모없는 인정을 송양지인이라고 부르는 고사성어가 여기에서 나온다. 제환공 다음으로 패자가 된 것은 문공이다. 진헌공에게는 8명의 공자가 있었다. 그 중에서 현명하기로 이름난 사람이 셋이었다. 태자로 정해진 것은 신생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중이와 이오였다. 중이와 이오는 같은 어머니의 소생이었다. 헌공에게 여융의 미녀 여희가 들어오게 되고 헌공은 여희를 총애하고 세 사람의 공자를 멀리하기 시작한다. 여희의 관계에 의해 태자 신생은 고곡의 중이를 포의 1호를 굴에 부임시킨다. 여희는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만들기 위해 모함을 꾸미고 이에 신생은 자살한다. 이오는 자신의 거성인 굴로 들어가 방비를 하고 중이는 도망쳐 어머니의 고국인 적당으로 망명한다. 이오는 목공에게 자신의 귀국을 도와주면 자신이 즉위하여 하서의 땅을 주기로 약속한다. 제나라 환공도 이오의 귀국을 협력하여 이오는 나라로 들어와 왕이 되니 그가 진해공이다. 해공은 자신의 형의 존재가 불안하여 그를 암살하려고 하니 중이는 암살을 피해 12년간 망명해 있던 적당을 떠나 제나라로 간다. 그러나 그의 가신들과 부인은 그가 진의 왕이 되어야 한다며 그에게 술을 먹이고 제나라를 벗어나게 만들고 정나라를 거쳐 초나라를 지난다. 초나라 성왕은 그를 후하게 대접하고 자신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냐고 묻는데 이때 중이는 나중에 서로 군사를 마주하게 되면 자신이 삼사를 후퇴하게 했다고 한다. 삼사는 36km에 해당하는 거리였다. 초나라 성왕은 중이를 과 국격을 접해 있는 으로 보낸다. 목공은 중이에게 군사를 주어 나라로 복귀하는 일을 돕는다. 그렇게 오랜 19년의 망명 생활을 끝내고 나라의 왕으로 62세 때 즉위한다. 그가 문공이다. 19년 동안 망명 생활을 보낸 진의 문공은 진나라에 복귀하여 재위한 것이 9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는 주의 양왕을 복위시키고 제후의 맹주로서 초나라를 격퇴시키고 주의 양왕을 불러내어 회맹하는 등 빛나는 업적을 남겨 명실공히 패자로서의 위엄을 떨친 인물이었다. 제나라 환공이 죽자 바로 패자의 나라로서의 역량을 상실했으나 진나라는 문공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강국의 지위를 유지한다. 네 번째로 패자에 오른 인물이 초나라 장왕이다.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 초성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초모광이었다. 초모광은 재위 14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 여가 즉위하니 그가 초장왕이다. 초장왕 때의 나라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진과 초의 양대 구도가 형성된다. 초장왕은 진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6년 후에 죽고 공왕이 즉위한다. 진과 초가 남북으로 대치하는 가운데 동쪽으로 와 서쪽에 이 견제하는 가운데 이른바 사강의 시대로 접어든다. 기원전 584년 진과 초의 전쟁이 일어나고 1년에 7회를 거듭 싸울 정도로 치열한 전쟁이 이어지다 기원전 546년 송나라 수도에서 14국의 대부가 참석한 가운데 초와 진 사이의 정전협정이 성립된다.
이 평회회담을 미병회담이라고 부른다. 이 회담을 전후로 춘추시대의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제까지 제후들이 내세웠던 왕실을 존중한다는 존왕 사상은 사라지고 전국 시대의 특색인 실력주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미병회담이 열린 후 소강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원 남쪽에서는 오나라와 월나라가 등장한다. 초나라 평왕 때 오자서의 아버지 오사는 태자건의 태부였고 비무기는 태자를 가르치는 소부였다. 그런데 평왕이 태자의 아내가 될 여인을 진 나라에서 데려오라고 비무기에게 명하자 진나라에서 여인을 데려온 무기는 그 여인을 왕인 평왕에게 바치고 평왕의 신임을 얻게 된다. 그리고 무기는 평왕으로 하여금 태자가 진나라 여인의 일로 왕에게 반감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간언한다. 평왕은 이를 알아보려고 태자의 태부인 오사를 불러 고문을 하는데 오사는 태자의 반란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일이 새어나가 태자건은 송나라로 도망가고 무기는 초조하게 되어 오사의 두 아들을 불러들여 죽이려고 한다. 큰아들 오상은 아버지와 함께 죽기 위해 왕에게 찾아가 죽으나 오자서는 평왕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송나라로 가 그곳에서 태자건을 만난다. 오자서와 태자건이 송나라에 갔을 때 그곳엔 화씨의 난이 있어 그들은 정나라로 달아난다. 정나라에서 진 나라로 가게 되는 게 진 나라 경공은 정나라는 태자를 신임하고 있으니 함께 정나라를 쳐서 성공하면 태자를 정나라의 임금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한다. 다시 정나라로 들어간 태자와 오자서는 이 일이 발각되어 태자건이 주살되고 태자건의 아들 승과 오자서는 오나라로 도망치게 된다. 오나라로 온 오자서는 오왕 함녀에게 중용되어 오나라의 대부가 된다. 함녀가 즉위한 지 3년 만에 오자서 백비와 함께 함녀는 초나라를 공격하여 설을 함락하고 4년에는 초나라의 육과 첨을 탈취, 5년에는 월나라를 쳐서 승리한다. 이때의 오나라는 오자서, 손무 등의 계책을 채용하여 서쪽으로는 패자로서 이름을 떨치던 초나라를 깨뜨리고 북쪽으로는 제나라와 진 나라를 위압했으며 남쪽으로는 월나라를 복종시켰으니 춘추 5패 가운데 오왕 함녀 또는 부차가 들어가게 된다. 초나라 동쪽에서 오나라라는 강국이 갑자기 나타났듯이 이번에는 오나라의 동쪽에 제3의 강국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구천이 거느리는 월나라이다. 월나라 왕 윤상이 죽자 구천이 그 뒤를 이어 오왕 부차와 패권을 다투게 된다. 월나라와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죽은 오왕 함녀의 유언에 따라 부차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밤마다 섭 위에서 자면서 복수를 다짐한다. 오나라가 복수를 준비하자 이에 선제 공격을 한 월나라는 크게 패하고 오나라는 승세를 몰아 월나라 수도 회계를 포위하여 결국 구천은 많은 뇌물과 함께 강화를 제의하여 나라를 송두리째 맡기고 오왕의 신하가 되고 아내는 오왕의 첩이 되겠다는 굴욕적인 항복을 한다. 그리고 수년간 바보같이 행동하며 부차를 속이지만 오자서는 구차를 죽이라고 계속 부차를 설득한다. 그러나 구천의 뱀에 넘어간 부차는 그를 살려두고 구천은 뒤로 나라의 힘을 키운다. 오왕 부차가 황지에서 제후들을 모아 회맹을 할 때 월나라가 오나라를 침입한다. 월나라는 오나라의 태자를 잡아 죽이지만 부차는 월나라의 사자를 보내 강화를 요청한다. 그 후 4년이 지나 월나라는 다시 오나라를 공격하여 오나라 수도를 함락시킨다. 전쟁에 진 부차는 스스로 자결한다. 오나라와 월나라가 중원의 동남부에서 자웅을 겨루고 있을 때 중원에서 각 제후국 사이의 싸움은 소강 상태로 들어가고 대신 제후국 내부에서 경과 대부들 간의 싸움이 치열해진다. 그 중에서 특히 제나라 진 나라 노나라에서 치열한 내분이 벌어진다. 제나라는 원래 강태공을 봉한 나라고 춘추 시대 초기에는 여러 제후 나라 가운데 체자의 자리를 키켜왔으나 중기에 들어서면서 쇠퇴하기 시작하더니 후기에 이르러서는 붕괴 직전에 이르고 있었다. 제나라는 썩은 정치를 바로 잡아 개혁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모두 중형에 처해지니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헤어날 길이 없었다. 제나라의 대부 전성자는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새로운 정치를 시작한다.
그는 어려운 백성들을 도와주며 민심을 얻어 기원전 475년에 전성자는 제나라의 나머지 구세력을 모두 소탕하고 군주를 국외로 추방하고 스스로 정권을 장악하여 제나라는 전시의 나라가 된다. 전성자가 제나라의 구세력을 제거한 기원전 475년은 역사상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구분하는 해일 뿐더러 중국의 노예제가 무너지고 봉건제가 시작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태는 진나라 내부에서도 일어나는데 새로운 봉건제의 세력을 대표하는 한, 위, 조의 세 사람은 오랫동안 투쟁을 거쳐 낡은 노예제의 세력을 몰아내고 한, 위, 조의 새 나라를 세우기에 이른다. 이것이 역사상 진의 삼가분할로서 이 해가 기원전 403년에 해당한다. 이 해를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구분하는 해로 정한 역사서도 있다. 전국시대에 중국의 패권을 놓고 다투었던 7개 강국을 일컫는 말로 동방의 제, 남방의 조, 서방의 진, 북방의 연, 그리고 중앙의 위, 한, 조, 나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춘추시대에는 독립된 소도시 국가가 100여 개나 산재하고 있었으나 중기 이후 농업 생산력의 향상과 상업경제의 발달에 따라 강대한 영역국가가 형성되었다. 기원전 453년 강력했던 진, 나라가 한, 위, 조의 세 나라로 분리되면서 전국시대가 시작된다. 춘추 시대에는 주나라 주왕에 복종하지 않았던 초나라만이 자칭 왕이라 칭하고 그 밖의 나라들은 공이나 후로 칭하고 있었다. 기원전 334년 위의 영주가 왕이라 칭한 데 이어 한, 연, 중산 등이 연합하여 왕을 칭하고 나섰다. 이를 계기로 하여 불과 30년 동안의 짧은 기간에 모든 나라가 왕이라 칭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준웅들의 투쟁 목표는 한결같이 천하를 통일하고 자신의 힘을 맘껏 휘두르는 250년에 걸친 전국시대가 펼쳐진다. 전국 칠웅 중 가장 먼저 법질서를 개혁하고 강국으로 등장한 나라가 나라이다. 위나라가 이렇게 강대해진 것은 우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내치에 힘썼을 뿐 아니라 손무, 사마양저, 이후 유명한 병법가로 손꼽히는 명장 오기 등을 등용한 데도 원인이 있다. 병사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장군 오기의 이야기는 유명하다. 또한 마릉의 싸움에서 친구이자 적인 방연에게 복수를 한 손빈의 이야기도 유명하다. 전국시대 초기 위나라가 패권을 잡은 데 이어 이번에는 진나라와 제나라가 패권을 다투는 양상이 벌어지게 된다. 진나라와 제나라의 투쟁의 초점은 누가 먼저 초나라를 빼앗느냐 하는 데 있었다. 당시 초나라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 천하의 대세를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세 밑에서 진나라를 제외한 조의 6나라가 연합하여 강대국인 진나라에 대항해야 한다는 이른바 합종설과 이에 대항해서 진나라가 이들 6나라의 동맹을 분쇄하고 그들 나라와 각각 확친해야 한다는 이른바 연응설이 중원의 정치 무대에 등장하였다. 이 중 가장 힘이 강했던 과 가 대립하며 다른 국가들과 때에 따라 연합하며 다른 국가들을 견제했다. 귀곡 선생에게 함께 사사받은 소진과 장인은 이 전국 칠웅을 상대로 정치를 펼친다. 소진은 합종책으로 을 제외한 6국의 연맹을 설득하러 돌아다니고 결국 6국의 정승이 된다. 그렇게 합종책으로 은 15년 동안 함곡관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된다. 이 합종책을 깬 인물이 장의이다. 그는 진나라의 정승이 되어 친구 소진의 합종책을 깰 연응책을 추진한다. 연응책의 핵심은 진나라의 가장 큰 적수인 초나라를 굴복시키는 데 있었다. 장의는 주변 국가들을 방문해서 왕들에게 6국의 연맹을 깨도록 이간질을 하여 그들이 합종을 깨고 진나라와 연합하도록 조정한다. 장의는 초나라 회왕을 찾아가 상어의 땅 600리를 바치고 진나라 대왕의 시첩을 바치겠다는 조건으로 초나라가 합종을 깨도록 만든 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장의에게 속은 초나라는 합종을 깨어버려 다른 5개 국가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다.
초회왕은 자신을 속인 장의를 죽이고 싶어 했고 결국 장의는 초나라의 사신으로 들어가게 된다. 초나라에 들어가자 초회왕은 바로 그를 옥에 가두고 죽일 기회를 엿본다. 이때 장의는 지혜를 발휘해서 죽음을 벗어난다. 그는 회왕의 총희 정수에게 장의를 가둬두게 되면 그녀가 천대를 받게 될 거라는 말을 한다. 진나라에서 장의가 꼭 필요하므로 많은 뇌물과 미녀들을 초회왕에게 바치게 되면 그녀는 찬밥 신세가 될 것이므로 되도록 장의를 빨리 옥에서 빼내야 한다는 얘기였고 이 이야기에 따라 정수는 회왕을 설득하고 회왕은 결국 장의를 풀어준다. 이렇듯 전국시대 소진과 장의가 그들의 뛰어난 권모술수를 바탕으로 합종과 연응의 이론을 내세워 여러 제후들을 설득하고 천하의 부귀를 누리게 되자 이를 부러워하여 다투어 소진과 장의를 본받는 자가 많았다. 중반부를 넘어서면 진나라가 통일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진나라의 과중한 법률과 세금으로 백성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되면서 이세황제 호해 시기에 북정으로 천하는 반란의 불씨가 일어난다. 가장 먼저 일어난 반란은 오광과 진승의 난으로 그들의 봉기를 시작으로 여러 반란이 일어난다. 항우와 유방의 초한전도 이 반란에 이어 이야기가 펼쳐진다. 항우와 유방이 천하를 놓고 다투지만 유방이 천하를 얻게 되면서 한나라가 시작된다. 고조 유방부터 200여 년간의 전한시대를 겪고 후반에 약 200년간을 후한으로 구분한다. 이 책은 전한 말기까지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준다. 좀 더 자세한